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농민들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앞선 다른 FTA보다 농축수산업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등 산업계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중단, 인양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내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가족들에게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고민 끝에 7가지 신산업을 골라 큰 틀의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한 위원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주고받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중 FTA의 경우는 농업 분야가 잃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5년째 딸기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문재 씨는 한중 FTA가 타결됐다는 소식에 한숨이 커졌습니다. 가뜩이나 한미 FTA 등의 여파로 수입 농산물이 밀려들면서 국내 농산물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중국산 농산물까지 대규모로 들어올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값도 못 받고 물론 제값만 받아도 괜찮은데 그 가격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중 FTA가 타결되던 시각 지역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중단과 쌀시장 전면 개방 저지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야적 투쟁을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중국이 이미 우리 농업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중국과 FTA를 맺는 것은 농민들 보고 아예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차 정비하다가 안 되겠길래 농사 좀 지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쌀값이 안 올라가면 농사 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 게다가 기존의 FTA를 체결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거리가 가까워 신선한 농산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에 줄줄이 밀리는 이른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농민들은 정말 암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서지도 않고 농업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한편 광주농민회 등 전국 농민단체들은 오늘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범국민 집회를 열어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 등과도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때마다 농수축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았지만 이번엔 예상되는 피해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농수산 인구가 많은 전남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FTA 발효로 입게 되는 전남 농업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쌀을 제외하고라도 발효 이후 10년 차에 4,4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한미 FTA 연평균 피해액의 5배, 한EU FTA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합니다. 농민들은 중국과의 FTA 체결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의미라며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이 중국산 저가 농산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좀 걱정거리가 생겼죠, 이번에. 전남 수산업도 한중 간의 잡는 어종이 같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에서 농업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연간 피해액이 3천억 원에서 많게는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졸속 밀실 FTA 협상으로 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정부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는 한중 FTA 비준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라. 국내 농수축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기존 FTA가 폭풍급이었다면 한중 FTA는 취약해진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태풍급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중 FTA 타결 소식에 업계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요새 석유화학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등 석유화학 업계는
석유 제품의 중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8일까지 중국어로 표기된 도로 표지판을 일제 조사해서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고속도로와 국도의 표지판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계속할지 말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내일 해수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걸 보면 뭔가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보도의 김진선 기자입니다. 텅 비어있던 실내체육관이 오랜만에 찾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민간 잠수업체가 수색 중단을 선언했다는 일부 보도에 실종자 가족들을 우려한 안산 유가족들이 방문한 겁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동절기 수색 대책 요구에도 민간 잠수업체 철수 논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5월달부터 이제 동절기 대비 그거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정부 쪽에서 안 내놓고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제대로 수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지키지. 지난 5월 언딘이 철수한 뒤 5달 동안 실종자 수색을 맡아온 민간업체는 88 수중개발. 36명의 잠수사가 수색을 벌여왔지만 최근 수온이 낮아지고 선내 붕괴가 심해지면서 더 이상 수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작업 여건이 상당히 작업이 어렵다, 위험하다. 네. 예, 그렇게 계속 이제 보고하고 이제 건의하면서 보고하고 있는 거죠. 건의하면서.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사이에서도 수색 중단, 인양과 관련한 이견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 실종자 가족들은 내일 이주영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내용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하 직원이 구속되자 최영식 담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돈 준 혐의로 공무원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고 진실게임의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영식 담양군수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최근 구속된 오무면장이 군수 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최 군수는 부인이 돈을 받기는커녕 오 면장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면장이 저 집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고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저와 저 아내로서는 돈을 받은 것처럼 진실이 밝혀지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테니 음해 세력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승진을 앞둔 시점인 지난해 7월 군수의 자택에서 부인을 만나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최근 오 면장을 구속했습니다. 실제로 오 면장은 지난 1월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오 면장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경로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부인에게 돈이 전달됐는지와 승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군수 부인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향후 광주의 미래 먹거리는 뭘까요? 광주시가 고민 끝에 7가지 신산업을 골라서 큰 틀의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위원회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 로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또 놀이 친구도 교사 역할도 로봇의 몫입니다. 청소나 물건 배달, 침입자나 화재 방지 등 로봇은 이미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문서 배달도 가능하고 화재 감시할 때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가전 로봇 산업 등 7가지 기반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지역 생존 차원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자동차와 가전, 광산업과 금형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창조 콘텐츠 산업과 스마트 에너지 산업 등은 고부가가치 생태도시를 위해 신규로 추진됩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까지 광주 지역 총 생산액은 60조로 늘어나 지금의 2배 이상이 됩니다. 미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는 그런 것들을 물려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특히 광주 자동차밸리 조성 사업의 한 축인 그린카 산업은
다음 달 초 현대차가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광주에 출범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젤 다음에 올 수 있는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사전 준비가 광주에서부터 차근차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높은 고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7개 중 4가지 신산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회나 TF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어제 박혜자, 장병환 의원 등을 만나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데 광주시가 7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막대한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며 건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결론을 내고 추진 중인 사안을 다시 백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처벌 수위를 결정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3명의 시민 대표로 구성된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을 어떻게 처벌할지 갑론을박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는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고검 제주지부로 통보돼 기소의 권고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시민위 결정은 기속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이 있고 검찰은 대부분 시민위의 결정을 따라온 바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 티웨이 항공이 취항한 이후 광주 제주 노선의 이용객 수가 2달 연속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티웨이 항공이 취항하면서 광주 제주 간 노선 이용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10월에도 12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용객 점유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티웨이 항공이 각각 3분의 1가량을 차지해 새로운 항공 수요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비 수당 신설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요구안들을 시교육청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0일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 교통수단만 이용해야 한다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3조 8,5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유대회 운영비로 39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유대회 조직위가 요구한 691억 원 가운데 40% 이상이 삭감된 것입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후원이나 휘장 판매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학습 콘텐츠 개발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8억 6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상필 의원은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인 빅고울샘을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교사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수준별 콘텐츠 개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100억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8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상습 도박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광주시 북구 풍향동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이트를 개설해 경마 도박자에게 100억 원을 입금받아 그중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